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의 편집국장은 최근 의견 기사를 올리면서 A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아울러 직접 당사자들의 결단도 촉구합니다. 상황을 보며 그에 맞는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자세는 득실만 따지는 비겁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이해를 따지기보다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진실의 대열에 합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또한 마땅히 당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겁하다고 지칭한 대상은 A 의원, B 의원, CC, DC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중 A 의원이 가장 비겁하다고 말했던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은 16일 공개될 방송 녹화분에서 A 의원은 본인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A 의원이 저인데 약간 꼬였다. 몇십 명이 봤다고 하는데 본 사람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공천 개입이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 민주당에서 대단한 건이라고 생각해 계속 밀고 나가던데 민주당은 자꾸 바늘허리에 실을 메어 쓰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자, 또 추석을 앞두고 물을 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론하기조차 싫은 인물이에요. 이렇게 이준석이 실토를 했으니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에서 언급된 이준석의 직접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 받았다. 텔레그램에 따르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제안을 건넸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애매하답니다. 컷오프되며 공천에서 배제된 김 전 의원이 분개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김영선 전 의원이 내게 직접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김 여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킨 것이다. 화가 난 김 전 의원이 탈당까지 생각했다. 김 전 의원이 사실을 밝혀진 것을 꺼리고 있다.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밝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이준석은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를 거론할 만큼 이것만 공개되면 정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 그 보복이 두렵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내가 본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실을 입증할 물증이라고 봤던 겁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의 맞춤 공약을 김영선에게 약속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봤던 겁니다. 무려 8개월 동안 그렇게 봐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 이후 돌변을 했습니다. 9월 5일 6시에 뉴스토마토의 첫 보도가 뜨고 9월 5일 8시경 CBS에 출연해서 완결성이 부족하다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는 물타기 발언을 합니다. 자신이 말해놓고 자신이 부정하는 이중성을 보였던 거죠. 더욱이 이것은 단순한 이중성이 아니라 계획된 이중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핫한 기사의 핵심 제보자는 이 기사가 언제 올라오냐, 언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CBS 월간 이준석이라는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정기 코너에 출연할 예정이었고 기사가 나오자마자 내가 바로 물을 타야겠구나 라는 계획 하에 9월 5일 6시에 이 기사를 올리자고 사전 조율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된 이중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많죠. 기사에서 언급된 B 의원은 개혁신당 천하람이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DC는 개혁신당 당직자인 김범준 씨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도 봤다, 그럴 줄 알았다, 지난 총선에서 김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한껏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이것만 까면 난리 납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가 필요할 정도예요.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난리 분위기를 잡아놓고는 갑자기 표변했습니다. 아니,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물을 탔습니다. 이것이 계획된 이중적 행태라고 봐야죠. 계획된 조직적 이중적 행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9월 5일 나온 검찰의 성상납 무혐의 처분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성상납 무혐의를 받은 이준석은 오늘 한동훈 지도부를 향해서 성상납 윤리 징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섭니다. 자,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그 전에 발생한 일도 올바르게 교정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당시 이상한 판단을 내렸던 분은 당에서 활동을 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원래 책임 있는 지도부라면 그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교정할 용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이건 뭐 복귀 시동 거는 겁니까? 자, 한동훈을 괴롭히고 싶은 김건희와 한동훈을 괴롭히고 있는 이준석이 뭔가 맞아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이러한 거래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그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김건희의 저격범에서 지금은 김건희의 호위무사가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행태를 이준석은 오늘 약간 꼬였다라고 말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가만히 있었던 이준석이 왜 갑자기 실토를 합니까? 뉴스토마토 편집국장도 말했듯이 뉴스토마토 취재진들은 이준석을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랑 인터뷰할 때는 당장이라도 깔 것처럼 진짜 이것만 터지면 대박일 것처럼 말했다가 밖에 나가서는 완결성이 부족해요. 선의의 조언입니다.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진짜 한 대 패고 싶죠. 그래서 뉴스토마토는 후속 보도를 위해서라도 A 의원이 이준석이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여기에 이준석은 어차피 공개될 거 스스로 까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오늘 A 의원이 나라며 계획된 조직된 이중적 행태를 약간 꼬였다고 말하면서 밝혔습니다. 정말 구역질나고 절대 엮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준석은 여의도를 지니어스 게임, 데블스 플랜과 같은 살아남으려면 얼마든지 상대를 속여 먹어도 되는 그런 포트리스, 플레이그라운드 정도로 보는 거죠. 잘못 엮이면 이준석의 말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준석은 김건희 저격범에서 김건희 호위무사라는 캐릭터로 갈아타서 롤플레잉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준석이 이제 와서 물을 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 텔레그램 메시지는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된 특검법을 윤석열이 거부하면 자신이 자신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위헌이라 탄핵안 발의 요건이 될 겁니다. 만약 지금 이준석의 말대로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정말 별게 아니라면 그때는 이 국정농락의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될 겁니다. 쥐가 폭로하고 쥐가 부정하다가 무혐의 처분 게이드 걷어낸 완벽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집단적으로 동조한 천하람 등 개혁신당은 개고기당이 되었습니다. 자, 네가 가려고 하는 길도 그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과 잘해보세요. 자, 그러면 끝으로 9월 5일 8시경 이준석이 CBS 방송에 나와서 했던 그 방송문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정말 보시죠.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만약에 노출되고 노정된다고 하면은 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저희도 개혁신당도 선거 때 보면은 이런저런 제보가 뭐 이 건에 관해서도 제보를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이제 뉴스였는데. 근데 선거 때 들어오는 정보들은 뭐 한 열의 9은 완결성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많고요. 그리고 그 열의 9 중에 하나 이제 완결성이 있는 걸 하더라도 정확히 이게 공천 개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 제보도 개혁신당에서도 좀 검증을 해보셨어요? 근데 완결성이 떨어집니다. 검증해보니? 그러니까 이거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엔 창원 지역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을 꼽기 위해 가지고 김영선 의원에게 뭐 타 지역으로 이동을 요청했다 뭐 이런 건데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결국 김건희 여사가 꽂고 싶어 한다고 알려진 인사를 꽂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완결성이 되려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을 몰아내고 김건희 여사의 의중대로 공천을 뭐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미수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시도를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미수인지도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텔레그램 존재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짜 여기 창원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경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뭐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개입이다라고 보려 그러면은 뭐 그런 거죠. 약간 보면은 그러니까 정보에 접근했다 이런 것도 뭐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개입이냐는 또 약간 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내용들 막 피상적으로 듣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 이렇게 해석하자면 이런 건데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겠네라는 정도의 느낌에 애매하다.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